I actually thought Tottenham at some stages in that game were very good. You know, when you look at Kane and Son's ability to counter-attack and to create chances, that they had 3 or 4 good chances in the game. They scored a good goal. 토트넘이 참패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끝난 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에디 하우 감독 손흥민 선수를 따로 언급을 했죠. 일단 토트넘의 공격 좋았던 장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케인과 손흥민이 서너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 골도 나왔다. 뭐 이건 케인이 넣은 거지만, 자,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뭐 후반전에 뭐 스코어로 따지면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전반전에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경기였기 때문에 후반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토트넘이 후반전에 얼마나 분위기를 바꿔서 그래도 탑4 경쟁력이 있는 팀인지를 전술적으로나 선수들의 어떤 열정으로나 의지로나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뉴캐슬이 주도하는 패턴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우 감독의 이런 표현은 뭐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 것은 고맙긴 하지만 좀 승자의 여유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반면에 스탈리니 감독 때 경기 끝나고 가진 인터뷰에서 시스템 바꾸기로 했던 결정은 내가 내린 거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모르겠습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정말 극강이고 실점도 정말 거의 안 하는 팀인데 왜 여기서 쓰지도 않던 포메이션, 게다가 파페사를 꾸준히 경기도 안 나왔던 선수인데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좀 아쉬움이 큽니다. 자, 손흥민 선수 연속골 도전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 출전 시간 83분 뛰었습니다. 히샬리송하고 교체돼가지고 나갔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선수 교체를 너무 그렇게 크게 지고 있는데 왜 공격수 빼고 공격수 넣냐고. 참. 볼터치 26번 했습니다. 전반전에 16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후반전에 10번밖에 못한 거죠. 슈팅 3번 때렸고요. 자, 리커버리 3번, 자, 패스 14번 시도해서 10번 성공시켰습니다. 그 중에 2번이 키패스. 네. 케인이 그 골 넣었으면 참 또 송케 합작골 늘어나는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드리블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시켰고요. 경합 7번에서 2번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기록을 살필 만한 그런 여지가 많지 않았던 시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현지 매체 오늘 5개 매체를 살펴봤는데 5개 매체 평점이 어떤지 그리고 평가가 어떤지 이번에 굉장히 신랄하고 내용이 재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보면 이게 평점이 맞아? 뭐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독일 키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가 낮을수록 1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고, 뭐 2점, 3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점이 가장 못한 거고, 6점도 있던가? 자, 근데 이 영국 매체는 거꾸로죠.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잘하는 건데, 야, 1점. 빵점 받은 선수들도 많습니다. 자, 평균 점수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는 역시 골을 넣었던 해리 케인입니다. 5개 매치 평균 5.6점을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로 높은데 3.4점이에요. 4.5점씩 준 매체들이 많고 2점씩 준 것들 많고 네, 참 얼마나 경기가 개판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평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선수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1점, 0점이 없는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최저점은 로메로하고 요리스가 받았는데요. 빵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5개 매체 평균 평점이 1.2점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교체로 나온 선수들 평점이 높은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네. 자, 스탈리니 감독에게는 유일하게 구영민에서만 평점을 줬습니다. 몇 점이냐고요? 빵점. 자, 구영민 먼저 살펴볼게요. 구영민 유일하게 감독 평점을 매긴 매체입니다. 스탈리니 감독 대행에게 0점, 빵점을 줬습니다. 90분 가운데 9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미 분명해졌다. 이때가 3대 0이었죠. 토트넘은 진짜 감독을 찾을 필요가 있다. 6년 전 이탈리아 3부 리그 클럽에서 경기당 승점 1점도 못 따냈던 기록이 유일한 감독 경력인 전 수석 코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후토크 때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 수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콘테 감독은 물론 본인이 나를 자르시오 정말 그렇게 목을 내놓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콘테 감독이 같이 왔던 스텔리니 서코치를 남겨둔 것도 의아한데 감독 대행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도 이상합니다. 예, 게다가 이분이 뭐 실력이 입증이 된 바가 없고 사실 여기가 또 이탈리아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메이슨 감독
대행을 안 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은 결국 이번 시합에서 스탈리니 감독의 미천이 다 드러났고요.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처방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도 좀 어울리는 0점 점수도 어울리고 이 평가도 너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이게 좀 낮아 보이죠? 뒤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팀 동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보여줬다. 이 코멘트도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팀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평은 뭐 좀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자, 파페사르에게 2점을 줬습니다. 아스텔리니가 뒤늦게 5백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됐다. 이날 4백 시스템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짜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3명으로 구축을 했는데 그때 선발로 나왔다가 야 이거 4백 안 되겠다. 빨리 5백으로 바꿔 하면서 나갔죠. 그러면 산체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날 피치 위에서 토트넘 최악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자기 기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혹평을 받았네요. 다음 위고 요리스 골키퍼 빵점! 역대 최다 경기 주장을 맡은 선수에게 하프타임 교체 아웃은 수모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골키퍼는 웬만하면 안 바뀌는데 근데 이게 현재 나중 보도를 보니까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뺐다고 하는데 그걸 좀 모르고 평가를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하지만 홀로그램 같던 전반전이 끝난 뒤 요리스를 뺀 것은 자비로운 조치였다. 네, 부상으로 뺐다는 얘기가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도 빵점을 줬습니다. 요거 공감합니다. 저는 로메로가 이날 최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간 풍선에 시선을 빼앗긴 어린아이 같았다. 이게 공중전을 빤히 보기만 하고 그냥 아무런 수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비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는 얘기죠. 이날 우리가 알던 로메로가 아니었습니다. 뉴캐슬의 3대0 골 장면에서 우스울 만큼 정신줄을 놓아버린 건 이날 그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가 아니었다. 정말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반 페리시치에게도 1점을 줬네요. 경기 대부분 관객이었다. 페리시치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풀백이 안 맞는. 포백에 풀백을 왜 맡기냐. 파이백에서 윙백 같은 경우는 공격을 위주로 할 수 있지만 포백에서의 양쪽 사이드백은 진짜 풀백, 윙백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백을 3명 쓰는 시스템에서의 측면 수비수를 윙백, 좀 더 높이 올라가서는. 그 윙백에는 어울리지만 풀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평점도 대체로 낮게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습니다. 골드 기자가 평가를 매겼는데 뉴캐슬의 3대0 골 장면에서 볼을 뺏기긴 했다. 네. 하지만 그건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라 다이어의 엉터리 패스 탓이었어. 맞는 얘기네요. 골드 기자 맘에 드네요. 이거 사실 뭐 손민수가 볼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쉐어였나요? 뒤에서 이렇게 좀 밀쳐져가지고 다시 볼을 뺏겨서 거기서 이제 선제 실점이 나오긴 했는데 연결이 되면서 요거는 그 다이어가 패스를 잘못 줬죠, 확실히. 다른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득점은 없었지만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호평을 해줬습니다. 자, 해리케인 6점. 전반전 슈팅은 살짝 벗어났지만 요걸 넣었어야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기회였죠. 후반에 오른쪽 포스트로 찬 슈팅이 골로 연결됐다. 데안 쿨루스스키에게 2점을 줬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스웨덴 국대 선수에 또 한 번 부진했던 경기다. 이 쿨루스스키가 최근 너무너무 부진한데 일자리 희실성도 있고 단주마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참 이것도 스탈린 감독 대행에 저는 좀 혹평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파페사르입니다. 2점. 선발에 던져진 뒤 표현이 약간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던져놨다 선발에 이런 표현. 23분 만에 교체된 희생양이다. 네, 뭐 다들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르가 이날 잘한 것은 없지만 그 책임이 사르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2점. 풀백을 맡아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뛰었고 머피의 선제골 장면에서 완전히 상대를 놓쳤다. 후반 초반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경기 끝날 때까지 자주 전진하지 못했다. 자, 페드로 포로 2점. 이날 포로 정말 지난 경기보다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이었습니다. 2점을 받았는데 경기 초반 조엘링턴에게 그러니까 이날 왼쪽 공격수로 뉴캐슬이 조엘링턴을 세웠는데 페드로 포로 완전히 미스매치. 피지컬도 안 되고 뭐 타이밍도 놓치고 그래서 조엘링턴에게 아주 쉽게 제껴졌다. 윌슨이 뉴캐슬의 6번째 골을 터뜨릴 때 완전히 놓쳐버렸다. 풀백에는 맞지 않는 선수다. 제가 경기 전에 라인업 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중계할 때. 포백의 풀백은 다른데 포백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페리시치하고 이 포로를 쓴다는 거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상대팀 보시죠. 덴번 정말 막 이따만한 거인을 측면 수비를 세울 정도로 수비에 대한 어떤 방점을 적어도
오른쪽엔 트리피어, 왼쪽에 그 측면 수비로 덴번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트리피어는 공격을 하게 하고 왼쪽에 있는 풀백은 포지션은 풀백이지만 사실상 좀 더 수비 쪽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게 양쪽에 페리시치하고 포로를 세워놓으면 수비를 거의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뚫리면서 정말 최악의 경기가 됐습니다. 자,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는 1점을 줬습니다. 전반 40분간 최악이었다. 후반에 나오지 않았는데 구단에서는 부상이라고 하더라. 자, 아이뉴스 평점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2점. 세 번째 골 빌드업 장면에서 시에어에게 공을 빼앗겼다. 그거 손흥민 잘못 아니라고. 이게 다이어 패스 이상이 줬다고. 케인과 완전히 분리된 채 경기를 했고 클루셉스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경기 안 봤냐? 케인한테 손흥민이 연결시켜줬잖아. 근데 케인이 못 넣은 거잖아.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파페 사르 빵점. 익숙하지 않은 산미를 조합해서 힘든 과제를 맡아 23분을 뛰었다. 초반에 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뺏겼는데 이게 뉴캐슬의 골로 이어졌다. 자, 유리스에게 1점. 야, 유리스 최악의 날입니다, 진짜. 그렇죠?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팀의 승점을 날려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는 최근 기억의 단연 최악이었다.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부상이 있었지만 용납할 수 없다는 뭐 그런 느낌의 평점이네요.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 1점. 첫 실점 장면에서 놀라우리만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최소 2번 이상 더 실수했다. 월드컵 이후 다른 선수가 됐어. 맞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댄 킬패트릭 기자가 쓴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2점을 줬습니다. 역시 네. 킬패트릭, 네. 많이 노력했던 선수였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판단은 아쉬웠다. 그래. 해리케인 6점. 손흥민이 만들어준 아주 귀한 찬스를 날려버린 뒤 멋지게 골을 터뜨렸다. 다빈슨 산체스에게 5점 줬습니다. 경기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뛰었죠. 거의 뭐 70분 이상 뛰었으니까. 뉴캐슬이 골을 넣었을 때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 최고의 선수 자리에 쉽게 올랐다. 그쵸. 산체스가 나온 다음에는 후반전 한 골밖에 먹지 않았으니까. 위그 요리스에게 1점, 뉴캐슬의 5골을 모두 쉽게 허용을 했다. 마지막으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엘에게 2점을 줬습니다. 뉴캐슬이 중원에서 계속 왈츠를 추는 동안 넓게 열린 포백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다. 후반전에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뭐 사실 뭐 경기는 선수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잘했건 못했건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감독이 너무 그림을 잘못 그렸고 그 안에 들어간 선수들 물론 좀 너무 쉽게 승부를 놓아버린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거를 감독이 첫 단추 잘못 깼으면은 두 번째 단추라도 다시 잘 깰 수 있게끔 첫 단추를 뺐다 다시 끼든지 아니면은 한 단추를 건너뛰고 뛰든지 잘 해야 되는데 아무런 좋지도 않은 채 선수들이 갈팡질팡 정말 최악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시합을 앞으로 근데 더 볼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맨유전이 있고 리버풀전이 있습니다. 곧. 참 빨리 극복을 좀 해야 될 텐데 토트넘 탑4까지는 꿈꾸질 않더라도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을 또 응원을 하는 마음 남겨놓고 떠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